휴머노이드 로봇 대량 양산 시점이 임박해지면서 로봇의 하드웨어나 성능만큼 부각받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수십, 수백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일사불란하게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OS, 즉 운영체제인데요. 머지않아 이 시스템을 통해 공장 하나, 물류센터 하나가 통째로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리고 이 휴머노이드의 OS를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어디일까요? 삼성, LG, 현대도 아닌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휴머노이드 운영체제 시장의 39% 점유라는 공격적이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차가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것처럼 네이버도 로봇의 운영체제를 장악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가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로봇 하드웨어 기업들은 국내에도 너무 많지만 이 로봇 OS를 다루는 회사는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제외하고는 정말 몇 개 없는데요. 그런데 보스톤 다이내믹스는 미국 기업인데다 비상장 기업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네이버의 인수 가능성이 매우 유력한 휴머노이드 로봇 OS 대박 추천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볼 텐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이버는 그동안 실내 배달 로봇 루키라던가 양팔 로봇 엠비덱스 정도만 보여줬었는데 드디어 인간형 이 휴머노이드 로봇 미니로이드를 최근 컨퍼런스콜에서 이렇게 슬쩍 보여줬습니다. 보시면 머리통이 없잖아요. 브레인리스라고 해서 머리가 없는 형태의 로봇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던가 현대차의 보스톤 다이내믹스 같이 대중들한테 시원하게 보여준 건 아직 아무것도 없고 머리통도 없기 때문에 이 로봇 하드웨어 기술 자체는 네이버한테 별 기대가 되지는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어때요? 요즘 뉴스에서 볼 수 있는 미국이랑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비하면 많이 허접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네이버에 기대하는 건 이런 하드웨어 기술력이 절대 아니죠. 제가 앞서 인트로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이 로봇 플랫폼 OS입니다. 네이버는 로봇 관련으로 계속 조용했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이 피지컬 AI를 준비해 왔고 이제 도입할 준비를 완전히 끝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런 호재성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전 세계 로보틱스 시장의 39%를 차지할 것이다. 이게 물론 본인들 목표치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근사치까지는 설득력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1조 원이 넘는 투자금을 엔비디아의 GPU에 이어 이 피지컬 AI R&D에만 1조 원을 더 투입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이 휴머노이드, 미니노이드라는 로봇을 MIT와 공동 개발해서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에 따른 오늘의 네이버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투자 그리고 인수가 유력한 기술력 있는 오늘의 대박주 두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고 LG전자가 로보티즈에 투자하면서 피지컬 AI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데 이 네이버 역시 현장형 피지컬 AI의 통합기업 그리고 플랫폼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기술 인수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네이버의 피지컬 AI는 왜 중요한지 또 어떤 종목이 향후에 이 급등세가 나올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한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먼저 이 개념부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AI의 종류에는 피지컬과 디지털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현재 많이 쓰고 있는 챗 GPT 같은 이런 챗봇들이 디지털 AI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디지털 AI의 대표 챗 GPT 인구당 사용률이 전 세계 1위라고 해요. 엄청난 관심도죠. 미국의 챗 GPT부터 해서 클로드, 퍼플렉시티, 코파일럿 같은 게 있고 네이버는 이 클로바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형 인공지능들은요, 인간들의 이 두뇌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피지컬 AI는 뭘까요? 이건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움직이고
행동하는 이 실제 물리 세계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이에요.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표적이고요. 자율주행차라던가 드론, 그리고 공장에서 쓰는 AI 로봇들이 전부 여기에 해당됩니다. 시장 규모가 10년 뒤에 기존의 6경 정도로 예측이 됐었는데 여기에 2경을 더 올려서 8경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죠. 자, 그렇다면 네이버는요, 이 피지컬과 디지털 중 어떤 포지션에 있을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과 유사한데요. 인공지능 기반 운영체제 플랫폼 기업 포지션입니다. 이게 뭔 어려운 말이냐? 기본적으로 디지털 AI 기업이지만 단순히 챗 GPT 같은 디지털 AI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 플랫폼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피지컬까지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기업이라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기존에 칩만 팔던 기업이 아니라 로봇, 자율주행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고, 구글은 네이버와 가장 유사합니다. 지도부터 해서 유튜브, 안드로이드 같은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AI와 실제 세계를 연결시키는데 가장 유리하고요. 아마존 역시 강점인 클라우드 서비스로 같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피지컬 AI를 기술적으로 분류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드웨어, 이 제조 기업들, 대표적으로 보스톤 다이내믹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기업들이 있겠죠. 얘네들은 로봇의 바디와 센서, 액추에이터, 모터 같은 이 실제 물리적 행동을 수행하는데 포커싱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얘네들은 몸통과 근육은 있지만 이 두뇌는 타사의 상당 부분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통합형이에요. 기술적으로 이 하드웨어 업체들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겠죠. 왜냐? 몸통도 만들면서 그 위에 이 뇌도 얹어줄 수 있으니까요. 이 테슬라와 피규어 AI가 현 시점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평가받는 휴머노이드의 대표 두 기업입니다. 옵티머스랑 피규어 AI의 이 헬릭스 로봇을 보면 로봇이 스스로 의사결정도 하고 피드백을 셀프로 하면서 진화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런데 한계점은 명백히 있습니다. 여전히 이 두 기업들은 자기네들 기업의 자사 제품들 자체 생태계에 갇혀있는 구조예요. 지금의 애플 제품들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이 플랫폼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네이버와 엔비디아, 구글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얘네들은요, 한 기업이 모든 걸 다 커버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이 소프트웨어만 삼성에 제공하지 휴대폰을 직접 만들어서 팔지는 않잖아요. 물론 하고 싶어도 이 하드웨어 자체를 정복하기 힘든 것도 있지만 이 소프트웨어만 팔아먹어도 수익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AI를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운영체제라던가 데이터, 개발 환경 같은 것만 제공하면요, 전 세계 수많은 로봇 기업들, 그런 플랫폼 위에 올라타는 그런 구조를 만들면서 이게 엄청난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검색과 블로그 플랫폼은 네이버, 그리고 메신저 생태계는 카카오, 배달 시장은 배달의 민족, 쇼핑은 쿠팡, 그리고 금융은 토스가 있겠죠. 이런 플랫폼을 선점한 기업은요, 어떤 강점이 있느냐? 시장 전체의 데이터와 이 트래픽을 통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익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네트워크 효과로 사용자가 늘수록 가치가 커지고요. 또 시장 전체를 통제하면서 경쟁사들의 진입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수익의 지속성과 이 확장성이 생기면서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장에서의 강력한 지배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버와 구글, 엔비디아는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피지컬 AI 시장을 선점하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네이버는요, 이 구글이랑 엔비디아 중에 어디랑 더 가까울까요? 이 구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엔비디아는 로봇에 탑재되는 이 GPU, 두뇌 칩을 공급합니다. 여기에 아이작이라는 플랫폼을 깔아서 로봇이 현실 세계에 투입되기 전에 가상 환경에서 학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터를 제공하는데요. 자, 반면에 이 구글은 AI가 세계를 인식하고 명령을 이해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역시 이 구글처럼 AI가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도록 만드는 자체, 이 지도랑 데이터,
그리고 운영체제인 OS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그 핵심 기술 중 첫 번째로 아크라는 게 있는데요. AI 로봇 클라우드의 약자예요. 쉽게 말해서 이 로봇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시스템인데 각각의 로봇이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판단과 명령이 이 클라우드 상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 네이버의 자율주행 로봇 루키2가 이 층을 이동하거나 사람을 인식할 때 그 모든 판단은 로봇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아크라고 하는 중앙 통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크는 이 수천 대의 로봇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서 마치 집단 지능을 가진 것처럼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이 얼라이크. 이거는 AI 비전 인식 엔진인데요. 사람의 눈처럼 세상을 보고 인식하고 학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AI 기술이에요. 이 얼라이크는 AI가 실제 사물을 인식하고 그 물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앞서 보신 아크가 로봇의 두뇌라면 이 얼라이크는요 로봇의 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기술이 결합이 되면 AI는 실제 공간에서 자율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고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완전한 피지컬 AI 생태계가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이 많아서 줄이려고 해도 내용이 조금 되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버의 피지컬 AI에서의 경쟁력은 바로 이거예요. 얼라이크로 먼저 관찰을 하고 이거를 아크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클라우드와 이 클로바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요. 이 XDM으로 피드백을 하고 개선을 시킬 수 있어요. 이건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LG의 로보티즈보다도 압도적 우위에 있는 네이버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인데 삼성이나 LG, 카카오 같은 타 기업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이거예요. AI 시대의 진짜 경쟁은 기술보다도요. 곧 정보거든요. 얼마나 데이터를 많이 그리고 정확하고 빠르게 확보하느냐. 이게 곧 기업의 힘이 되는 시대입니다. 저부터도 어떤 가게의 정보라던가 이 지도, 내비게이션은 전부 네이버만 쓰거든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도를 통해서 이 공간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 얼라이크 기술을 통해서 이 시각 데이터, 검색이라든지 쇼핑 데이터를 통해서 행동 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와 아크 시스템으로 이 운영 데이터까지 이 모든 것들이 네이버에서 돌고 도는 건데요. 이거는 국내에서는 구글조차 하기가 힘듭니다. 오로지 네이버만이 가지고 있는 이 최대 강점이 이 정보의 수집에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 피지컬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몇 년간 숨죽이고 있던 네이버가 더 이상 조용히 있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대대적인 투자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요. GPU에 1조 원 이상 태우면서 OS 시장 39% 이상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반드시 해야 할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 대기업들은 로봇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로봇 기업의 지분 투자에 이 인수까지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다들 아시는 삼성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아예 자회사로 편입을 시켜버렸고 LG는 이 로보티즈의 로보스타 그리고 미국의 베어 로보틱스까지 투자가 들어갔고요. 현대차는 보스톤 다이내믹스 그리고 SK는 유일 로보틱스까지 다들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앞서 삼성, LG, 현대에서 보셨다시피 네이버 역시 자체적인 기술력만으로는 명백히 한계점도 있는데요. AI의 운영체제나 클라우드 기술은 완벽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도달했지만 실제 물리세계에 적용 가능한 이 현장 적용과 통합 제어 그리고 산업 확장 속도에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결국 네이버가 피지컬 AI 세계에서 넥스트 스텝으로 가기 위해선 이 기술력 있는 로봇 AI 기업과의 이 협력 혹은 인수가 필수인데요. 특히 네이버가 강점을 가진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운영체제, 이 OS 기술력이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외부에 있는 기술과 컴바인을 시킨다면 이 AI, 로봇, 데이터를 한 번에 통합할 수 있는 완벽한 피지컬 AI의 플랫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에 따른 네이버의 이 투자 인수가 유력한 대박 추천주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려 볼 텐데요. 자, 그 전에 저희 시청자분들 대상으로 구독자 감사 이벤트 하나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 90% 적중률의 급등주 검색기를 선착순 100분께
무료로 보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쓰시는 키움증권 영웅문 실제 포착 화면인데 이렇게 포착 시간과 종목명, 매수 가격과 최고점 대비 등락률이 딱 표시가 됩니다. 자, 오늘 시장 초반엔 좋았는데 오후 2시부터 쏟아지면서 상승분을 전부 반납했죠. 유가에는 큰 변동이 없었는데 가장 골칫덩이죠. 호르무즈 해협에서 영국 선박 이 피격 이슈가 있었고 나스닥 선물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검색기에 걸린 종목들은 어때요? 셀레믹스 12%부터 4종목이나 20%가 넘는 수익 실현이 가능했습니다.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위에 거 아모센스 그리고 삼표 시멘트 두 종목만 한번 볼게요. 먼저 아모센스, 얘는 무선 충전 대장주이면서 연료전지랑 여기에 자율주행이라는 아주 강력한 미래 성장판의 두 축이랑 전부 엮여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 SOFC라고 세라믹 기판 초도 물량이 출하됐다, 이런 뉴스가 뜨면서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이 주식은 매번 수급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10% 이상은 쏘는 그런 급등주로 아주 적합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모센스 조건 만족 시간이 9시 51분에 포착이 되었고 현재 가격 15,450원으로 잡혔죠. 분봉으로 수익 검증을 해보면 9시 51분이죠. 3월 11일 9시 51분 시가 15,450원 체크가 되고 대략 13시부터 초급등세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때 매수를 못했더라도 2-3시간 동안 횡보를 했기 때문에 매수 기회도 이렇게 충분히 줬죠. 자, 그래서 매수가 15,450원 대비 29% 상한가 수익이 당일에 가능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삼표 시멘트 하나만 더 볼게요. 삼표 시멘트는 성수동 부지 개발 때문에 등락폭이 심한 아주 위험한 종목이죠. 제 검색식은 이런 이슈는 반영을 안 하고 철저하게 이 데이터랑 로직으로만 종목 띄워주는 거라 다른 거 고려할 필요 없이 기계처럼 매매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삼표 시멘트 조건 만족 시간 9시 39분에 시가 14,890원 역시나 분봉으로 한번 보면요. 자, 이렇게 9시 39분 시가 14,890원 체크가 되고 지속적으로 폭등세를 유지하면서 12시 전에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삼표 시멘트로도 매수가 대비해서 얼마예요? 매수가 대비해서 21% 정도의 당일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100만원씩만 매수를 들어갔어도 이 두 종목만으로 50만원의 일당은 챙길 수가 있었겠죠. 물론 이 검색기만 쓴다고 매일 100% 수익 본다, 그런 건 세상에 절대 없습니다. 제가 말한 이 적중률 90%는 10개 중에 9개는 이 급등세가 나온다는 거니까 포착이 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들어가시고요. 매도를 항상 당일에 인간이 아닌 기계처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검색기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 댓글창을 눌러보시면 제가 이렇게 구독자 무료 이벤트 참여 링크를 달아뒀습니다. 구글 설문이니까요. 구독해 주시고 구독했다고 인증만 해주시면 제가 오늘자 영상으로 100분께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 당일 매매로 수익 내보고 싶으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본격적으로 종목 설명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의 추가 투자 혹은 인수가 유력한 오늘의 대박 첫 번째 추천주 바로 클로봇입니다. 클로봇은요, 기사 헤드라인 보시다시피 이 네이버가 이미 투자한 그런 기업이에요. 네이버 산하의 D2SF라고 하는 그런 테크 스타트업의 엑셀러레이팅을 하는 VC에서 상장 전에 이미 2019년부터 직접 투자가 들어갔었죠. 클로봇이 현재 시총이 9천억 대긴 한데요. 이 정도는 아직 네이버가 건드리기에 괜찮은 사이즈예요. 작년 10월에 상장해서 주가가 3배 조금 넘게 갔는데 로보티즈 같은 종목은 20배 가고 했잖아요. 클로봇은 기술력이라던가 재료에 비해 이 주가 상승이 아직은 덜 나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네이버의 아크 기술력과 이 AI 로봇 클라우드와 직접 연동이 바로 가능한 그런 현장 제어 기술을 이 클로봇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 이 클로봇의 소프트웨어가 신경망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또 클로봇은 국내에서 최초로 이 실내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관제 솔루션 상용화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거거든요. 물류센터라던가 병원, 호텔, 공사 현장까지 어디서든 이 여러 대의 로봇을 동시에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기술의 핵심 개념 두 가지가 카멜레온과 크롬스예요. 이 카멜레온이라는 게 환경에 따라서 몸색을 바꾸잖아요. 이 클로봇의 소프트웨어도 로봇 환경 적응형 인공지능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로봇, 예를 들어 물류 로봇, 서비스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같이 각기 다른 로봇들의 AI 제어 코드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쉽게 말하면 한번 학습이 된 로봇의 행동 패턴을 다르게 생긴 로봇에서도 즉시 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카멜레온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 무조건 필요한 게 엔비디아의 이 GPU, 연산 칩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엔비디아 GPU에 1조 이상을 태우겠다고 했을 때 가장 투자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이 클로봇과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이 운용비 절감 파트너 목적으로서 최소 추가 투자 정도는 집행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술, 이 크롬스라고 하는 게 통합 관제 플랫폼, 말 그대로 관제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대의 로봇이 동시에 작동할 때 이 크롬스는 클라우드상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요. 엔비디아의 GPU를 활용해서 로봇 간의 충돌, 그리고 작업 우선순위를 모두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 대의 로봇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지휘본부에서 모든 로봇의 위치, 속도, 그리고 작업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호텔에서 한 로봇이 음식 배달을 마치면 다른 층의 로봇이 바로 엘리베이터를 호출해서 그렇게 연동시키는 집단 지능의 중심이 바로 이 크롬스입니다. 기존 네이버의 아크 플랫폼에 추가적으로 클로봇의 이 두 가지 기술이 결합이 되면요,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그제서야 완전한 이 피지컬 AI 시스템이 완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에 더해서 클로봇은 현재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국내 유일 공식 파트너사입니다. 실제 산업 현장이라던가 서비스 로봇 시장 이 모두에서 검증된 이 기술 레퍼런스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클로봇은 네이버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보니까 이 생산 설비가 필요가 없죠. 하드웨어 중심의 전통 로봇 기업보다 더 빠르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여기에 로켓을 달 수 있는 게 네이버 로봇 프로젝트의 최중요 밸류체인 기업에 포함이 돼서 네이버의 휴머노이드 로봇 미니로이드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 파트너사로 참여할 가능성은 매우 유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의 현대차, 보스톤 다이내믹스, 엔비디아까지 피지컬 AI 시대에 있어 가장 빠르게 성장할 이 플랫폼 기업으로 이 클로봇을 오늘의 대박 추천주 첫 번째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대박 추천주는 바로 시메스입니다. 시메스는요, 물류 그리고 제조 로봇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독보적인 풀스택 기술력을 지닌 기업이에요. 시메스는 단순한 로봇 회사가 아니라 3D 비전, 그리고 AI 로봇 피킹 분야에서 국내 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봇이 물건을 보고 그리고 짚는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은 기술인데요. 시메스는 이런 불규칙한 물체, 거기다가 겹쳐있는 박스나 형태가 제각각인 상품까지 이런 것들을 3차원으로 인식하고 로봇이 어떻게 집어야 할지 스스로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말뿐인 기술이 아니라 이미 쿠팡 물류센터에 700대 이상의 로봇이 실제로 납품돼서 운영 중에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실증이 완료됐고 실제 매출 발생 구간으로 돌입을 했다라는 건데요. 시메스는 실적도 안 나오는 로봇 테마주가 아니라 이미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SK텔레콤이 시메스 지분
10%대를 들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건 단순 재무 투자가 아니죠. 기술 검증이 끝났다는 거고 장기적인 협업 가능성 그리고 플랫폼으로서의 확장성을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메스의 AI 비전, 이 로봇 기술력이 이미 대기업 레벨에서 공인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네이버와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네이버가 로봇에서 뭘 담당한다고 했죠? 바로 플랫폼이죠. 로봇의 두뇌, 지도, 클라우드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로봇이 실제 물류 현장에서 물건을 인식하고 이렇게 짚는 영역은 누가 담당해야 될까요? 바로 시메스가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메스의 3D 비전, AI는요, 네이버의 클라우드부터 해서 로봇 플랫폼과 구조적으로 결합 가능한 기술입니다. 네이버가 로봇 배송, 피지컬 AI를 확장할수록 이 물류센터 자동화, 무인 분류, 로봇의 피킹, 이 세 영역은 동시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 구간을 가장 앞에서 선점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시메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매일같이 개장 전에 시가 배팅 급등주 3종목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0% 무료 급등주라고 써있죠. 돈 내고 하시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돈 주신다고 해도 절대 받지 않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 20만 명 그리고 30만 명 갈 수 있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추천 시간이 7시 반부터 9시 사이라고 돼 있죠. 1시간 반 동안 가장 급등이 유력한 종목 이 세 가지를 선별해서 드리는데 이렇게 이모티콘 클릭도 되고 드래그도 되고 스크롤도 되는 실제 라이브로 운영 중인 메신저인 거 확인시켜 드리고요. 자, 그래서 매일 장전에 제가 어떤 종목을 무슨 재료와 관점으로 선별하는지 말씀드리는데 오늘 추천 나간 종목 3개를 볼까요? 세트레가이, 제주반도체, 현대무벡스 이렇게 각각 8시 13분, 14분, 17분 개장 전에 종목이 나갔습니다. 세트레가이는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스페이스X IPO 기대감에다가 우리나라 인공위성 대장주가 이 세트레가이거든요. 한화의 우주 밸류체인에도 들어가 있어서 우주항공에 여기에 방산으로도 엮여있는 앞으로 아주 유망한 주식이니까 올해 매매하시는 동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추천드렸던 내용 잠깐만 보면 대부분 아마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인공위성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이 세트레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기업의 최대 주주가 바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현재 지분 36.4% 보유, 거의 계열사 수준인데요. 자, 보셨다시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 36%를 보유하면서 한화의 지배구조나 사업의 계속성 측면에서 신뢰도를 백업해주고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수익률 결과를 한번 볼까요? 시가 2%에서 시작해서 상한가까지 슈팅이 나오면서 여러분들께서 시초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들어갔으면 어때요? 당일 27%가량의 수익은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11월 26일자 밑꼬리를 길게 단 도지 캔들 형태, 이거를 스피닝 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모양은 매수세랑 그리고 매도세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추세의 전환,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갈 신호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건 뭐죠? 바로 거래량이죠. 이날 이후로 주가가 박살나지 않고 캔들이 옆으로 눕고 있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점점 줄어드는 흐름이 나오다가 여기서 장대 양봉이 한번 꽂힙니다. 나갈 사람은 이미 다 나갔고 남은 물량이 잘 안 나오다가 여기서부터 양봉의 실체가 커지면서 거래량이 이때부터 팍 실리기 시작해요. 이건 매수 주체는 세력이겠죠. 세력이 가격을 들어 올리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라인부터는 단순 반등이 아니라 추세의 전환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트레가이는 스페이스X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슈도 확실하고요. 다음 장에서 이 거래량을 절반 이상 유지하면서 갭을 안 깨고 버티면 불기둥이 계속 터질 만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추천주 제주반도체 역시나 8시 14분 추천 나가서 그냥 시초가에 바로 매수하면 됐죠. 2026년
올해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관심 가져보셔야 할 세 가지 섹터가 있죠. 첫 번째는 로봇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 그리고 세 번째는 전력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올해 반도체 역대 최대 실적이 이미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삼전이나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런 제주 반도체 같은 팹리스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 소부장 기업들까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봐야 합니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다음 주부터는 제가 몇 개씩 공유해 볼 계획이에요. 자, 제주 반도체 차트를 보면 전거래 일에도 20% 넘게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도 어때요? 시가 1% 띄우고 고가 18%까지 슈팅하면서 역시나 시초가에만 들어갔다면 16% 정도의 수익 실현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 현대무벡스. 이 주식도요, 제가 산업용 로봇, 특히나 현대차 로봇으로 봐야 된다고 영상으로도 많이 공유했던 종목이에요. 특히나 최근에 이 물류 자동화 있죠? 이 물류 자동화 공장에서 수주를 잘 따내면서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세트레가이 다음으로 상한가 근접한 상승, 고가 28%대로 역시나 대박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추천드린 세 종목 직관적으로 보면 세트레가이 27%, 제주반도체 18%, 현대무벡스 27%로 세 종목 합치면 얼마예요? 72%입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시초가에 100만원씩 매수 들어갔다면 72만원 정도의 당일 수익은 챙길 수가 있었겠죠? 오늘 처음 입장하시는 분들은 적응기로 하루에 10만원 정도로 일단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입장 신청 방법은 최대한 간단하게 뒀는데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가 고정 댓글로 이렇게 신청하는 링크 하나 걸어뒀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텔레그램방 입장 신청해 주시면 제가 개장일마다 매일 공유해드리는 이 시초가 베스트 세 종목 매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또 너무 많아지면 제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영상으로 선착순 1000분만 받고 마감이 되면 이 링크가 삭제가 되니까요. 링크가 보이는 한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모두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모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